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있으세요? 이번 달도 월급 들어오자마자 카드값, 보험비, 월세 등등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건 고작 몇십만 원뿐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방식대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평생 살아가야 해요. 이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충격적인 건 연봉 1억 버는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 있어요. 오늘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못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진 것에 비해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자산을 불리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겉모습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거의 안 하는데 그래서인지 그 자녀들도 자립심이 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 것도 특징이었고 대체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당연한 걸 왜 못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방법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공통점보다 부자가 못 되는 공통점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가진 것보다 과하게 소비하는 거 우리 진짜 잘하죠. 자산을 불리는 데는 시간을 안 쓰면서 넷플릭스 보거나 여행 계획 세우거나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데는 시간을 엄청 씁니다. 경제력이 부족한데도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겉모습에 치중하고 성인 자녀한테도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정작 본인 노후 준비는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디드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가 친구한테 빨간 가운을 선물로 받았는데 입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다른 가구들이랑 안 어울리니까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고 결국 집 전체 인테리어를 다 바꿔버렸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하나를 사면 그에 어울리는 것들을 계속 사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동차가 바로 이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처음에는 출퇴근용으로 산다고 하지만 절대 거기서 안 끝나거든요. 차가 생기면 주차가 되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지고 주말에는 드라이브 가야 될 것 같고 캠핑도 가야 될 것 같고 그에 맞는 소비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지방이라서 차가 필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중고 경차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수단이 필요한 거지 비싼 차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경차는 사고 나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도심에서 시속 30km에서 50km로 달리는데 사고 나봤자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경차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 결국 고속도로 타고 어디 멀리 놀러 갈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교통수단 이상의 소비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전월세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는 자산을 사는 거지만 전월세는 철저하게 소비입니다. 전월세 살면서 돈 버는 경우는 없잖아요. 좋은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집에 어울리는 가구랑 가전제품을 사야 될 것 같고 인테리어도 해야 될 것 같고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어납니다. 요즘 자취방 꾸미기가 유행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안 좋은 집에 사시라는 겁니다. 안 좋은 집에 살면 꾸밀 마음이 안 들어요. 집을 꾸미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수준에 비해 과한 집에 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현재를 너무 포기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의 기준이 이미 너무 높게 설정돼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여행 가야 되고 차는 있어야 되고 집도 어느 정도는 깔끔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 자체가 사실 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비 비율은 실수령 소득의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월 300만 원 받는다면 45만 원 정도로 전월세랑 관리비를 맞춰야 나머지로 저축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서울에서 45만 원으로 뭘 구하냐고요? 그러면 외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서울 사는 걸.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희생을 했습니다. 건강을 희생한 사람도 있고, 시간을 희생한 사람도 있고, 취미나 행복을 다 포기하고 자산 축적에 올인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성공한 이후의 모습만 보니까 저 사람은 운이 좋았네, 쉽게 됐네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는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의 고통이 있어야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고통스럽지 않다면 현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돈 쓰고 후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신줄을 놓고 썼기 때문이에요. 카지노에서 칩으로 바꿔서 돈을 거는 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현금일 때는 10,000원 잃으면 아까운데 치구로 바꾸면 그냥 숫자처럼 느껴지거든요. 신용카드가 딱 그 원리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결제되니까 쓸 때마다 고통을 안 느끼는 거죠. 30일 중에 29일은 마음이 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더 쓰게 되는 겁니다. 큰돈 앞에서 작은 돈이 푼돈처럼 느껴지는 것도 문제예요. 결혼식 준비할 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어차피 몇 천만 원 쓰는 거 뭐 100만 원 더 쓰면 어때? 이런 마인드로 계속 금액이 올라갑니다.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결혼식에 쓰는 분들도 있어요. 스튜디오 촬영 꼭 해야 되나요? 드레스 그렇게 비싼 거 빌려야 되나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들의 소비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일 뿐이에요. 30만 원짜리 케이크 사 먹고 하룻밤에 100만 원짜리 호텔 가는 건 눈에 보이지만 그 부자들이 자산 축적에 얼마를 쓰는지는 안 보이잖아요. 부자들의 소비가 아니라 부자들의 과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그 과정에 있는 희생과 노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이란 뭘까요? 예전에는 물물교환의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의 의미가 커졌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돈을 원하는 건데 문제는 돈이 자유이기도 하지만 희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쓴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과 하나에 7,000원이고 귤 10개에 7,000원이면 사과를 더 좋아해도 귤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돈이 걸리는 순간 취향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젊을 때 돈을 펑펑 썼다면 미래에 그만큼 희생해야 됩니다. 여행 다니느라 쓴 돈 2천만 원이 나중에 내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에 무언가를 갖다 바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왜냐면 신용카드랑 할부가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거든요. 당장 돈이 안 나가니까 희생하고 있다는 감각이 없는 거죠. 1억을 모으면 10억 만들기가 쉬워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돈을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한 명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데 직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1억이 있으면 투자 수익률 10%만 나도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같은 돈을 벌려면 100%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투자금이 커지면 같은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1억을 얼마나 빨리 모으느냐입니다. 10년 걸려서 1억 모으는 건 돈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100m 달리기 하듯이 폭발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스럽고 그 고통 속에서 돈 그릇이 커지는 거거든요.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 모으는 게 아니라 소득을 최대한 높이고 지출을 최대한 낮춰서 할 수 있는 최단 기간에 모으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서 운동 안 하고 과식하는 것처럼 부자 되고 싶다면서 돈 쓰는 습관은 안 바꾸는 거죠.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실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검소한지, 내 배우자가 검소한지, 내 친구들이 검소한지 한번 따져보세요. 10명 중 8명의 부자는 상속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시작해서 투자로 자산을 불린 사람들입니다. 인내심이라는 게 결국 부자가 되는 핵심 능력이에요.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아이들한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만 참으면 하나 더 준다고 했을 때 참는 아이들이 나중에 학업 성취도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더 성공했다는 그 유명한 실험 말이에요.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한 개 먹는 게 지금의 쾌락이라면
15분 참아서 2개 먹는 건 미래의 보상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시멜로를 참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나중에 2개 먹는 게 이득인 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인내심을 기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유튜브도 긴 영상은 안 보고 쇼츠만 보고 드라마도 요약본으로 보고 영화도 빨리 감기하면서 보잖아요. 10분도 집중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성인이 우리나라의 44%나 됩니다. 인내심이라는 근육이 점점 퇴화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저축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저축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다 보면 1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됩니다. 소비도 습관이지만 저축도 습관이거든요. 인내심도 훈련하면 커지는 근육이에요. 세상에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돈을 좋아한다면서 왜 받기도 전에 써버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다 빠지고 남은 돈도 뭐 사느라 금방 없어지잖아요. 돈이 통장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좋아하는 겁니다. 돈 자체를 좋아한다면 모아두고 불리려고 하겠죠. 근데 소비를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싫어하면 돈도 나를 싫어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은 직원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한테 돈이 모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 거죠. 레버리지라는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부자들은 자기 시간만 팔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거나 돈을 일하게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합니다. 회사원은 자기 시간을 회사에 팔고 있는 거고 회사 사장은 직원들의 시간을 레버리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는 세입자의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자산을 불리고 유튜버는 한 번 만든 영상이 계속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지금 당장은 누군가의 레버리지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레버리지를 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이에 맞는 자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곱하기 연소득 나누기 10을 해보세요. 30살에 연봉 5천만 원이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자산 축적 수준입니다. 이 기준의 2배가 있으면 부자 궤도에 올라탄 거고 절반도 안 되면 지금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40살에 연봉 7천만 원인데 순자산이 1억 4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1년에 700만 원밖에 못 모은 거잖아요. 이 계산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해서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남의 인스타 보면서 비교하고 한탄할 시간에 내 통장 내역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커피값을 아끼든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든 뭐든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인내심 근육을 키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축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여서 자산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의 결과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본 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